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바뀐 게 없네요. 미사일 쏘고 나서 미국에는 화사한 친서를 보내고요. 우리나라에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침묵하는 걸까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He really wrote a beautiful three-page, right from top to bottom, a really beautiful letter. He wasn't happy with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 사격구령을 내리시자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을 터뜨리며 위력한 주체탄들이 자기의 탄생을 알리던 눈부신 성광을 내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감시소의 용상 표시 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올 것을 촉구합니다. 조롱 수준이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할 도를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변변한 NSC 한번 열지 않았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의 침묵이 왜 이어지는지 말이죠. 국민적 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선언이 지난번에 있었던 올해 2월 달에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을 재개해서 비핵화에 대한 협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남북 간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이 지금 현재 벌써 최근 한 달 동안 5차례 미사일 등에 대한 도발하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 이런 말을 넘어서서 입에 담기 힘든 표현까지 써서 대한민국을 조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나서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작년도 9월 달에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육해공 어디서도 서로 도발하지 않고 군비를 증강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조금 전에 담화에서 보듯이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번 약속에 대한 파기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작년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정신에 따라서 이 고위급 군사 당국자 간의 회담을 요청하는 등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현하게 되는 국민들이 적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화의 끈을 잇고 싶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미사일보다 더한 도발 그리고 안보 구멍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 워낙 야당에서는 국민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 김 교수님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야당 비판에는 핏대를 세워서 반박을 하더니 왜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또는 왜 북한을 이렇게 두둔하느냐, 이것이 일정 부분 지난번 있었던 뭐 목선 사건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북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야 할 상황에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냐. 게다가 이것을 야당 측에서는 통미봉남, 북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으려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제 미국하고만 얘기를 하려는 상황인데 왜 한국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뭔가 여기에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중재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북한 측이 미국에는 친서를 보내면서 화사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뒷배가 있는 것처럼 더욱 그 자신감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윤경호 위원님은 이런 북한의 두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국과는 외무성 북미국장의 담화에서도 밝혔듯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하겠다. 그 얘기를 좀 더 확대하면은 정상회담도 하겠다. 그 얘기는 마크에서 지금
실무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롱에 가까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보다도 훨씬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역설적으로 북한은 항상 대화의 상대, 미국이든 우리든 벼랑 끝 전술을 펴온 측면이 많았다. 네. 벼랑 끝에 거의 도달해 있다고 느껴질 때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대화 국면으로 나오고 또 마크에서 접촉을 많이 하는 전례들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네. 이번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얘기가 오갔다. 우리에게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뭐 아침에 슬쩍 네.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우리에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네. 미국과 그러니까 북한과의 사이에 뭐 중재자라는 의미 이런 의미는 뭐 북한이 싫어하니까 뭐 쓰지 않더라도 조금 네. 더 한국이 좀 더 역할을 해주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주목했던 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는 친서가 미국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뉴욕 채널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판문점을 판문점에서. 통해서 네.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판문점을 통해서 김정은의 친서가 트럼프에게 전달이 됐다면 네. 우리도 전혀 배제된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미국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네. 떼내서 지금 언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더더군다나 북한과 대화가 안 됐던 상황이면 모르겠는데요. 새벽잠 설치지 않게 하겠다가 이제는 새벽잠 자긴 글렀다라고까지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북한의 의도는 정말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저는 뭐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일단 주목해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외무성 대미국장이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성명에. 그리고 또 노동신문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성명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대외용으로 발표한 이 성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하면은 네. 외무성 차원에서 다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대남 기구에서 다뤘겠죠. 네. 그러니까 북쪽의 의도가 남쪽에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 세계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 미국을 네.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나 아니면은 전 세계 국가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측면이 강하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네. 둘째로는 전 통미봉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통미봉남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생각해 네. 보시면 아는데요. 미국하고 결국 북쪽에서 주도해서 북핵 비핵화 핵문제 네. 해결을 위한 이제 협상을 벌였어요. 네, 그런데 합의 강습자하고. 내용을 보면은요. 네. 합의 내용 이행은 다 남쪽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도를 해서 그걸 풀어가고 우리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돈을 들여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남북 간의 한반도 긴장 완화의 측면은 미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북쪽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뭐 미국하고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거는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체제 안전에 관한 문제, 경제 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풀어야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거 없이 이 비핵화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통미봉남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화도 한번 버럭버럭 내주고 북쪽을 향해서 뭔가 좀 우리도 미사일 위협 사격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네. 이제 강경론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북쪽에서 또 자극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한테 되돌아올 경우에는 긴장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히려 이번 메시지는 미국하고 남쪽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는 어차피 대화해야 될 상대니까 미국을 향해서는 발신할 수 없는 메시지를 네. 남쪽을 향해서 발신하면서 남쪽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곧 전 세계에 발신되도록 하는 이런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명히 남한도 분명한 한반도 문제에서의 당사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때와 좀 다른 게 미국이 오히려 팔짱을 끼면서요. 북한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김정은이야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돈 들이기 싫어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중재자로는 오히려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큰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 운운하면서 네. 한미 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드는 네. 이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ridiculous expensive. 굉장히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운 네. 얘기예요. 지금 더군다나 한미연맹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집중적인 시기가 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 7월 25일부터 지금 8월 10일까지 5차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수 야당 쪽에서 지금 비판하듯이 우리는 실컷 북한에 퍼주고 네.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지금 무시하듯이 네. 하면서 북한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나도 얘기까지. 그 훈련 안 좋아해 예, 라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의 노림수는 뭐 간단하죠. 이미 방위비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인 차원에서 봐야지 이걸 뭐 한미 동맹에 대한 경중으로 이렇게 해석을 네. 하자면 이건 정말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